2008년 부산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던 30대 정여인은 은행에서 거래처에 줘야 될 돈을 출금하고 나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정여인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소매치기 범을 따라가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40대의 김씨. 이 김씨 덕분에 이 정여인은 소매치기 범을 잡을 수 있었고 돈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 정여인 입장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아, 됐어요. 보답은 뭘.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요, 뭐. 그런데 이 정여인이 딱 보니까 이 남자 경찰 같은 거예요. 저 혹시 경찰이세요? 아, 형사 과장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만난 지 2달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돼요.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 보니 처음에 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이사를 와서 예비 장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집을 합친 거죠. 그런데 몇 개월 후 더욱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사 과장이었던 김씨가 경찰서장으로 진급을 한 거예요. 이 장모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사위가 경찰서장이니까. 정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엄마, 내 남자친구가 일반 사람이야? 자그마치 경찰서장이야, 서장. 우리 이제 어깨 딱 펴고 살아도 된다고. 당시 이 정여인의 어머니 박 여사는 꽤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의 직원 아줌마가 한숨을 푹푹 쉬니까 이 박 여사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무슨 일 있어? 어제 우리 아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좀 붙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아들놈이 유치장에 있는데 미치겠어요. 저 혹시 그 사위가 경찰서장이라고 했잖아요.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 또 뭐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사위한테 다 말해줄게. 우리 사위가 누군지 알지? 그래서 바로 예비 사위 김씨를 콜한 거예요. 사위, 시간 날 때 가게 좀 들려? 그렇게 사위 김씨가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박 여사 가게에 들렸는데 여기 주방 아줌마 아들이 유치장에 있다는데 자네가 손 좀 써줘. 경찰서장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 이 말에 이 사위 김씨는 난감한 거예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조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당연히 풀려납니다. 딱 자른 거예요. 사실 장모 박여인의 이런 부탁은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백을 짊어매고 오지랖을 엄청 부리는 거예요. 우리 사위 누군지 알지? 내가 우리 사위한테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어. 주방 아줌마의 부탁을 한사코 거절했던 김씨. 하지만 장모와 주방 아줌마가 둘이 붙어가지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이번만이에요. 다음부턴 절대 안 돼요.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시지 마세요. 결국 김씨는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며칠 후 이 주방 아줌마의 아들은 유치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친구인 정여인과 장모 박 여사는 김씨가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경찰서로 몇 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경찰분들한테 서장님 어디 계세요? 서장님 지금 일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디 갔구나. 그때마다 못 보고 온 거예요. 경찰서장인 사위가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랑거리였던 모녀.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찰서장 김씨와 결혼을 앞둔 정여인이 엄마 박 여사와 드레스를 고르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녀 어느 순간 조금 변한 거예요. 한 드레스가 정여인 마음에 엄청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입겠다고 찜꽁을 해놨다네. 그랬더니 막말로 진상.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거 우리가 입겠다고. 우리 사위, 우리 남편이 경찰서장이야. 이거 내가 먼저 입겠다고, 알겠어? 김씨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모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 듯 당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도 그렇고 정여인도 그렇고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비 사위의 직업에 대한 힘을 과시하면서 막 이런 좀 갑질같이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사위가 경찰서장이야 이것들아. 그렇게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 경찰서장 김씨 너무 바쁜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고, 맨날 사건 일어났다고 현장에 나가 있고, 얼굴을 볼 시간도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자친구 정여인과 장모 모두 불만이 쌓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조금씩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 바람난 거 아니야? 다른 여자 생겨서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모 박 여사와 딸 정여인은 사위 김씨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니까 자는 척하고 있다가 몰래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뒤따라 가서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정말 사건 현장으로 가네? 여자를 만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출동한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이 모녀를 딱 발견한 겁니다. 열받잖아요. 뭐야 당신? 날 미행한 거야? 장모님은 말리지는 못하시망정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 여사와 정여인 할 말이 없죠. 그로부터 며칠 후 뜬금없이 박 여사와 정여인 경찰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비 사위이자 남자친구인 김씨가 여러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2008년 4월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58세의 박씨라는 남성한테 내가 부산지방경찰청의 형사과장인데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 운영권을 따주겠다면서 1억을 받아 챙겼고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내가 누구냐, 경찰서장 아니냐, 당신 아들을 경찰관으로 특채시켜 주겠다, 혹은 고가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산악회원 등 지인 5명을 속여서 약 7억 4,300만원을 사기친 겁니다. 이게 걸리면서 덩달아 여자친구와 장모였던 두 사람까지 사위 김씨와 한통속 아니냐 해서 딸려 잡혀온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두 여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에? 우리 사위, 내 남자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사위 경찰서장이에요. 이 말에 경찰은요, 그 경찰서장이 이 사람 맞아요?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김씨가 아닌 거예요. 얼굴이 달라. 이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자신을 경찰서장이라고 속였던 김씨. 7년 전 경찰은 무슨 백수 건달로 살았던 안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름도 가짜인 거예요. 이 안씨는 유흥비로 거액의 빚까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안씨를 보고 김 과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형사과장이라는 김씨랑 그렇게 닮았어? 당시 부산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52세의 김총경과 나이, 몸집,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는 등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이걸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이 안씨는 형사과장 김씨가 되기 위해 경찰 제복은 물론 삼단봉과 수갑 등 각종 장비까지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인 척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야. 형사과장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돈만 얼마 줘. 해서 뒷돈 받아먹고 튀고, 특히 실제 김총경이 해운대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후부터는 덩달아 자기도 같이 해운대 서장 행세를 해왔습니다. 무려 7년이 넘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능했던 건지 기가 차요. 경찰서장 행세를 7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찰서장 행세하면서 7년 동안 뒷돈을 다 받아먹은 건데 그 돈만 무려 7억 원이 넘었어요. 심지어 이 안씨는요,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경찰 간부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친척으로 신분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안씨는 이렇게 사기친 돈으로 장모와 정여인 이렇게 함께 살다가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월세 200만 원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월세 200.
또 매월 리스비가 250만 원인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어요. 왜? 나는 경찰서장이니까. 당연히 정여인과의 첫 만남 또한 소매치기든 뭐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여인네가 건물이 있고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타겟으로 정하고 일부러 소매치기 해줄 사람을 매수해서 연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형사 과장이라고 거짓말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 동안 진짜 경찰서장 김씨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씨가 경찰서장 김씨인 척 사기치면서 다닐 때 그렇게 진짜 김씨한테 이상한 전화가 많이 걸려왔대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내가 돈을 사기쳤다고 하는데 난 사기친 적이 없어.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무시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안씨가 2011년경에 김 서장을 또 빙자하면서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김 서장이 발끈했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김 서장이 진짜 성추행한 놈인지 아는 거예요.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주방 아줌마 아들 사건, 이것도요, 장모가 사위 덕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위 안씨가 몰래 이 주방 아들과 싸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합의해줘야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빈 겁니다. 우리 동생이 철이 없어서 화가 안 풀려요? 그럼 나 때려요. 분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하면서 합의해달라고 막 빈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경찰서장이라 힘으로 빼낸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여인과 장모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장모와 정여인이 경찰서를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그때마다 이 김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주치지 못했고 이 얘기를 들은 안씨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라는 식으로 실드를 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말로 못 찾아오게끔 만드니까 또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거짓말이 계속 이제 되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정여인과 장모가 안씨가 바람 피는 줄 알고 미행했었잖아요. 이것도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자기 미행하는 걸. 그래서 치밀하게 미리 사건 현장을 조사해 놨었던 안씨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다 알고. 장모와 정여인은 미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씨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씨 사건 현장 가까이 갑니다. 당연히 경찰은 안씨를 제지했어요. 외부인은 출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씨가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대화를 막 나눈 거예요. 요새 추우시죠? 무슨 사건이에요?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었던 정여인과 장모 입장에서는 우리 사위가 진짜 사건 현장으로 와서 경찰과 얘기도 하네? 그렇게 아슬아슬한 경찰 행세를 이어갔던 겁니다. 솔직히요, 이런 사기 행각을 모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자료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씨 옆에 항상 누군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사기에 가담했던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안씨와 함께 다니면서 동료, 밑에 직원 경찰인 척하며 더 막 거짓말을 더 믿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7년 동안 경찰 간부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며 호화 생활을 했던 안씨의 사기극은 7년 만에 덜미가 잡혔고 안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죠. 7년 동안 진짜 있는 경찰서장 김씨 행세를 하며 돈을 7억이나 넘게 뜯어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가 막힌 한 남성의 사기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